자, 이번엔 최일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앞선 코너 나가는 동안 또 속보가 한 두 가지 들어왔는데요. 자막은 제가 내보내드렸습니다. 좀 길었죠. 예, 국민연금이 전략적인 환해지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국과의 공조체계 본격적인 가동.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서울환시의 달러원 환율은 8원 40전이 하락한 1,441원 40전. 4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1,440원대 초반까지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원화 가치를 대변한 주가도 좀 강세를 더 띄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좀 풀어주실 두 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E셋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정부에 맞서지 마라. 네. 정부가 지난주에 칼을 뽑아 들었죠. 외환 당국이 상당히 강하게 개입을 구두로 했고 실개입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개입한 거는 보통 얘기 안 하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당국이 힘을 보여줄게 이러더니 보여줍니다, 지금. 환율을 이틀간 한 40원 쭉 내렸어요. 뭐 100원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100원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전에 제가 이제 외환 선물에 있을 때 하루에 그때 2008년도 아마 서프라임 때일 겁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바람에 달러원 선물이 100원이 빵 하루에 뛰면서 거래가 안 되는, 청산이 안 되는. 그래서 숏포지션 가지고 있는 분들 막 캐시콜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울고불고 다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시장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오늘은 또 반도체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걸 또 풀어봐야 될 텐데 반도체 장밋빛 미래, 뭐 장밋빛이 아니었던 적이 이거 올해 있었을까 싶긴 한데 어떤 소외를 느끼시는지. 일단 결국에는 고점 논란과 버블 논란은 있었어도 숫자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강한 것은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소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3분기와 4분기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조는 앞으로 당분간은 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분법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반도체 IT 전체가 아직은 여전히 올라갈 만한 룸 자체가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비중 조절에만 저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타이밍과 비중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엔비디아 꺾인다, 구글이 꺾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인다. 그러면 이건 시장 전체가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보다 어차피 간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AI와 반도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은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왕왕 있으시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기본은 사실 배팅의 기술이잖아요. 방향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카지노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뭐 좀 머니 무브, 머니 게임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자신이 있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근데 뭔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비중을 줄여서 뭐 레버리지를 좀 줄여놓고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스킬이죠. 방법인데 김종희 이사가 보시기에는 반도체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좀 호재성 재료들이 최근에 많이 집중되고 있죠. 물론 하이닉스도 다시 뭐 퀄테스트 뭐 통과가 내년 뭐 3월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정보를 취합해 본 바로는 동일선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한 건 맞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뭐 언론에서 나왔던 뭐 하이닉스가 3월부터 퀄테스트 통과해서 제품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제가 보기엔 거짓말. 그래서 지금 양쪽 시장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회사가
퍼트린 얘기인지는 애매한 거가요. 그죠? 회사에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3까지는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4부터는 뭔가 약간 얘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시장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유리해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버티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회사 내에서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뭐 주변에서 누군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있고요. 최근에 또 들려왔던 뉴스 자체도 뭐 단독 보도가 있기도 했고 뭐 그 뉴스를 여기저기서 받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뭔가 조금 더 앞서가는 분위기 뭐 이런 얘기들은 또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일선상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호재의 집중도는 비메모리 쪽이죠. 네. 그록이랑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는데 그록이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전자 놀고 있던 테일러 공장에 가장 먼저 수주를 했던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삼성전자 수혜 아니냐라는 뭐 그런 오해도 있지만 뭐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뭐 큰 수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가 엑시노스 2600으로 인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적자가 대규모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그 증분, 그 증분 부분은 하이닉스도 당연히 높겠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드라마틱하게 내년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공격적인 숫자를 찍어주는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전체 시장은 나머지 다 파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기관도 전체적으로는 배당주 조금 사는 거 말고는 다 파는데 모든 기관들이 오늘은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따질 것 없이 모든 기관들이 전기전 접종 하나만 사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집중된 수급이 나타나는 현상도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기인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향으로 조금 수급이 기울어진 모습을 현재 시장은 연출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AI와 반도체 요즘 보면 이제 합종 연행의 스타일로 순환 구조 한번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본을 바탕으로 인수 합병. 뭐 항상 뭐 M&A는 늘 있었던 거지만 그런 이슈가 또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신 그락이라고 하는 회사.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또 얘기하기를 AI가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우선 기억하는 용도로 썼다면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고자 함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그동안 그들이 저장한 것에서 속속 빼와서 대답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가 점점 우리가 하는 질문에 빠르게 더 디테일하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추론 능력이 지금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어지는 거 워낙 당연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AI 플랫폼들이 누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품질을 좀 가르는 그러한 포인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챗 GPT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제미나이 3가 좋은 평을 받았던 것도 이 부분에서의 이제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좀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의 시장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뭐 디자인 하우스를 갑자기 그렇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런 AI 플랫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로봇도 움직였고요. 네. 자율주행도 움직였고요. 다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도 결국 이들만의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야 되다 보니 GPU와 TPU 싸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던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큰 화두가 됐던 건 브로드컴이 밸류가 높냐 아니냐, 네네네. 투자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또 이 싸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대장의 자리를 차지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오늘 나온 뉴스를 종합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돌고 돌아 엔비디아 이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에 지금 레거시 반도체를 납품을 하느냐, HBM을 납품하느냐 우리도 많이 지금 수를 따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떤 제품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보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끝까지 동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고민은 어떤 분들에게 지금 있냐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선택적으로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앞서 대표님 이야기대로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낸드 플래시 쪽 이쪽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여기에 들어온 용량을 또 백업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샌디스크라든지 HDD 플래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낸드 플래시 쪽 소재를 공급하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비포마켓에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쿄일렉트릭의 실적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도쿄일렉트릭 그리고 도쿄일렉트릭의 부품을 공급하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 저는 실적의 스토리가 여전히 좀 강력한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오늘 장비주들 중에 한미반도체만 유독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결국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교집합적으로 많이 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강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자, 이 서버를 또 운영하려면 서버용 OS. 그죠? 예전에는 뭐 유닉스나 제 기억에 마이크로소프트 엔티 서버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 서버 단위의 렉이라고 해서 이게 막 철제로 우리 이거 막 껴놓은 거 엔비디아가 그런 렉 단위로 지금 팔잖아요. 거기에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것들이 뭐죠? 그 쿠다. 쿠다 플랫폼. 네. 쿠다 그걸 이제 모아놓은 집산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또 되고 하여튼 좀 복잡다단해지긴 하는데 운용한다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말씀하신 그게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칩을 어떻게든지 설계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넘사벽이잖아요. 하려다가 안 되고 하려다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의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가 아직도 조금 삐까덕거리는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 원 UI가 뭐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원 UI는 점점 애플을 닮아가고 아이폰의 OS도 점점 안드로이드에서 그동안 없었던 걸 가져오는 그런 단계로 서로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숙화된 모바일 OS 쪽은 솔직히 확실하게 이제 안드로이드 쪽과 애플 쪽이 구분되긴 하지만 서로의 기능들은 베낄 만큼 베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AI 쪽, 특히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이쪽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기존의 학습 단계에는 이미 나와 있거나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충분히 학습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추론은 네 생각을 말해봐라는 거죠. AI에게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네 생각을 말해봐가 되는 게 추론이라는 거죠. 좀 더 창조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로직 단계에 최적화된 칩을 쓰는 게 가장 맞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학습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범용, 그러니까 GPU에 수십 개의 매개 변수를 끌어당겨서 하나로 이제 학습시키는 그 방법에서는 GPU의 방식이 최고였다면 이 피지컬 AI를 최적화시키는 단계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로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기존의 설계가 발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서가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해버린 꼴입니다. 그룹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TPU 대비해서 발열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성능치는 아직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특정 섹터를 소화하거나 말씀드렸던 네 자신의 생각을 말해봐.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의 결론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결론을 내는 속도는 TPU가 빠르다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제미나이 3.0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룹을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에이직 쪽이 넓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고 TSMC의 캐파가 지금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전자에게 물량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새로운 면모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거군요.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그 좀 강점
이게 다시 이제 부각이 돼서 밸류에이션을 자꾸 애도시키는, 뭐 덧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노무라가 16만 원 레포트를 그냥 낸 건 아닐 거예요. 뭐 주사위 굴려가지고 야 11만 원 사는 좀 우리가 13 뭐 다른 그 리포트 낼 때 애널리스트들도 보통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TP를 15를 하고 뭐 우리 김종인 의사가 16을 했으면 제가 쓸 때는 야 이거 15만 5천 원 내기도 애매하고 아예 높게 쓰려면은 17을 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찌됐건 근거는 잡았고 거기에 또 메인이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온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부장과 또 케미칼 이것도 같이 밸류로 보긴 하는데 아직도 이거를 깨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기업 재고 가치에 대한 그 자율 공시를 내놨잖아요. 상당히 반향이나 파장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제 SK 하이닉스하고는 못 갈 수도 있어라고 절연을 딱 선언한 것 같아서 아 승부수를 던졌구나. 생각이 사뭇 듭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근데 이제 뭐 대중들이나 뭐 시장에서는 메모리 확 내년도 뭐 수익성, 뭐 환율 효과도 노릴 거야, 뭐 이렇게는 좋게는 지금 그림을 그려가죠. 자, 아니 뭐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막 어깃장을 놓거나 뭐 할 건 아니지만. 빨리 두 분이 이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다 해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뭐 일어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3년 후에 나타날지. 그러니까 지금 인볼브되어 있는 것들을 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적어도 HBM4 정도까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빼버린다라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마 적어도 뭐 내후년이나 뭐 그 정도부터 나타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의 반등은 뭐 말씀하신 그런 요소도 적용이 됐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면서 한미반도체도 조금 더 업력을 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60만 원 복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같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이닉스 향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바라보고 싶은 점은 그동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선 너무 오래 얘기했으니까 이거 지겹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도 뭐 PSK 그다음에 원익 IPS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뭐 주구장창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지겹고 그럼 삼성 비메모리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소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선단 공정으로 가고 쌓는 공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하셨던 케미칼이나 소재의 쓰임새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소모품인 원익 QNC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종목을 뭐 결론이자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될 종목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좀 신선하긴 합니다. 뭐 물론 지겹다라는 표현. 근데 계속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을 자꾸 벗어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 대한 얘기는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곁가지를 붙인다면 이제 솔브레인하고 원익 QNC 정도를 또 붙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태성 본부장은 네. 어떤? 저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대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 있다 보니까 2, 3년 전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비포마켓, 애프터마켓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려보면 애프터마켓보다 비포마켓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이 최소 영업 마진율이 약 15%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은 계속 조금 더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면 다들 또 소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캠. 네,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 글로벌 인수라는 거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발효를 이제는 못 잡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물리적으로 그게 뭐 네. 잡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 이제 소캠 쪽을 본다면 네. 에이펙트라고 하는 기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세용준가 봐요. 네, 에이펙트? 에이펙트. 네, 이쪽 기업이 사실은 충북 쪽에 가지고 있었던 공장도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가 매각을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제품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면 차세대 소캠에 들어가는 GDDR 관련 쪽을 이제 계속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상대적 탄력도가 오늘도 지금 10% 이상대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향후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대장주들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따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를 본다면 CS가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CES. 네, 근데 CES의 핵심은 뭐 기존에도 계속 그랬지만 모빌리티 쪽에서 또 이번에 피지컬 AI와 연결된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 쪽이 강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CS 얘기가 나올 때 삼성전자보다 LG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부각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대차가 뭐 로봇 데뷔전과 더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을 대거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LG도 뭐 하나 뚝 내놨대요. 가전 쪽에. 네. 근데 LG보다는 지금 현대차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결된 그다음에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를 얘기한 부분들이 더 연결되다 보니까 관련된 액추에이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뭔가 연결만 돼 있으면 다 급등하는 양상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쭉 한번 보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제 뭐 비전 센서까지도 다 자극받는구나. 그래서 뜬금없이 나무가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용 솔루텍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뭐 세코닉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올라오면서 카메라 MC넥스도 뭐. 네, 그 MC넥스까지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계속 확산되는 느낌인데 이게 CES를 기점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뭐 CES 전까지는 쉽게 밀릴 것 같지 않은데 CES를 지나면서도 과연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좀 매기가 이전될 것이냐 정도는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또 이게 접점이 나오잖아요. 사실 AI 바이오 AI 바이오 브레인 뇌과학 거기에 이제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얘기하는데 몸에다 반도체를 자꾸 심는 언젠가는 심어지겠지만 우리 생에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 심어지겠네요, 그죠? 그런 쪽의 어떤 접점이라고 할까? 국내 기업은 사실 찾기가 좀 너무 어렵긴 해요. 아직은 너무 먼 미래에 미래인가? 대한 이야기라서 ABL 바이오, 뭐 BBB 셔틀을 뉴로모픽이랑 어떻게 네. 어렵겠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AI 산업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뭐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하드웨어 쪽이 먼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로봇도 지금 하드웨어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거지 그러게요. 소프트웨어였다면 조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먼 미래는 그 미래에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 부품사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서학 개미 분들 뭐 환율이랑 똑같지만 미국 주식 또 거기가 나쁘다라고 당국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읍소하는데 우회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이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그것만 그러면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하는 뭐 아기랑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제 장비 쪽으로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좀 국내의 전략 자산 측면에서 뭔가 좀 아끼거나 이런 거는 흔치가 않고 그러니까 국내 뭔가 선택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에이직 반도체다, 뭐 반도체 설계다. 그러면 설계하는 툴, 차라리 암테크를 내가 사지.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암테크를 뭐 대체할 만한 뭔가 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을 텐데 안쓰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가 만들어줘야 실제로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좀 쓸만하다 생각되는 기업들이 오늘 모조리 급등하고 있는 건 그룹 인수하는 걸 보고 혹시라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또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인하기는 어렵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기업들을 일정 부분 포트 내에 뭐 조정받을 때 편입해 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확률이고 결국은 가능성 싸움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차원에서는 국내 디자인 하우스나 일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조금씩 한번 비중을 실어줄 때도 됐고 아마 내년 연초부터 정책 자금도 대거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 본부장님 아까 그 소형주 뭐였죠? 중소형주? 에이펙트. 에이펙트? 네. 에이펙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글입니까? 네.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네. 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장비, 다 됐어요. 네, 장비 네. 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 다음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펙트라고 하는 기업들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추적 관찰해서 말씀드리도록 중에 하겠습니다. 3천억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또 금요일 판 뒤집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